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제 옷을 아예 입을 필요가 없는 아마존 정글 원시 부족도 최소한의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옷의 기능 때문이 아니고 하나의 사회적 예의거든요. 최소한 걸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지명은 권력이 옷을 다 벗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적나라하다. 나는 검찰을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리고 한동훈 검사는 이제 정치인 될 거야. 그런 말 아닙니까?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 코스를 탔다는 얘기는 그 다음 정치인 한다는 거거든요. 당선자가 지금까지 용산을 처리한 어떤 모습이나 또는 최근에 있었던 홍준표, 유승민 같은 본인 라이벌을 직접 쳐내는 모습이나 또는 40년 친구를 그냥 장관에 앉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나 또는 공동정부 어쩌고 하다가 안철수계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쳐내는 모습이나 또는 이런 한동훈 검사를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모습이나 다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적나라하다. 너무 적나라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코믹하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막 권력이 벌거벗고 뛰어다닌다. 그 큰 힘을 쓰는데 너무 촌스럽고 적나라하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 어떤 세련미도 없다. 벌거숭이 정치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느낀 감상입니다. 네. 야, 너무 아무것도 안 입고 뛰어다닌다. 이렇게까지 적나라한가? 예. 더 이상 협친이 통합이냐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후한무치한 뻔뻔함으로 무장한 윤석열 시대에는 적어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자신의 분신과 같은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아주 대놓고 국민을 도발한 건데요. 파렴참을 넘는 무도함을 거침없이 드러내 보여줬습니다. 왜 느닷없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일까요? 아마도 윤석열은 한동훈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앉히려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재명 전 지사이자 상임고문을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으로 탈탈 털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만들려 했을 텐데요. 그 후 한동훈은 검찰청장을 거쳐 국힘당 공천으로 강남 지역구에 출마해 국회의원으로 명실상부한 검찰 출신 정치인으로 만들고 싶었겠죠. 자신의 권력을 잇는 차기 대권 주자까지 만들려 했을 겁니다. 그래야 자기 임기 5년 동안 맘 놓고 해먹을 수 있을 테니 말이죠. 뒤가 든든해야 그것도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계획이 무너져버린 거죠. 이유는 한 가지, 검수완박 때문이었습니다. 민주당이 4월 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검찰 선진화법안 통과를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현재로선 윤석열과 국힘당은 그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계획에도 없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는 꼼수가 만들어진 건데요. 사실 이건 계획에도 없었을 겁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진다면 한동훈을 중앙지검장에 앉힌다 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되면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법무부 장관은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에 따라 직권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대장동 특검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걸 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한동훈을 차기 대권 주자로 만들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데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조금 어이없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악마의 디테일은 이런 꼼꼼함 속에 숨어 있는데요.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을 거쳐 2024년 총선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하고 그 후 2027년 대선까지 논보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죠. 또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을 막을 수 없게 되자 헌법재판소로 가겠다는 의도도 숨겨져 있는데요. 검수완박 법안을 헌법 소원하겠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는 다수의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 포진되어 있어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헌법재판소까지 쥐락펴락하며 위헌소송을 주도할 게 불보듯 뻔해 보이는데요. 결과에 어떻게 됐든 계속해 검찰개혁의 발목을 잡고 전 국민에게 잘못된 법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는 충분한 퍼포먼스인 거죠. 급조된 듯한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내정, 많은 함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수사와 이런 재판 같은 법집행 분야뿐만이 아니라 법무행정 또 검찰에서의 여러 가지 기획 업무 등을 통해서
이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저는 판단했고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문한 것은 이 법무행정이 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법무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이런 사법제도를 정비해 나가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법안의 처리의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선인이 이미 약속한 것이고 저도 지난 박범계 장관, 추미애 장관 시절에 있어서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거의 50이 됐고 그리고 공직생활에서 이 분야에서만 20년 넘게 근무를 했습니다. 그동안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신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발탁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 분리법안, 이른바 검수완박 시도를 완전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내정된 지 몇 시간도 안 돼 마치 자신이 법무부 장관인 양 떠들어대는 꼴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검찰을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에 검찰 내 최측근을 지명한 파장이 만만치 않은데요. 역대 이런 인사가 있나 싶습니다. 말 그대로 인사가 참사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장관 후보자들 중 유일한 40대이자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내 최측근 인사가 발탁되자 모든 이들이 충격에 빠졌는데요. 하지만 윤 당선인의 일성은 능력을 고려했다였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첫 목소리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찰의 수사권 분리 법안을 폐지하겠다는 거였는데요. 당선자와 내정자가 주거니 받거니 만담쇼를 펼치는 듯 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또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떠들어댔는데요. 이미 그는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검찰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나쁜 사람들을 잘 잡으면 된다. 당선인을 맹목적적으로 따르지 않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윤 당선인이 검찰 내 최측근으로 꼽히는 후배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발탁한 걸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검찰에 대한 윤 당선인의 장악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통해 검찰 내 요직 인선을 주도할 수 있는데 이때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인데요.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에 대한 견제 없이 한 몸으로 움직이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동시에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추진하는 민주당에 대해 윤 당선인이 장관 인사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도 풀이되는데요. 헌정사상 유례도 전례도 없는 대놓고 하는 최측근 인사. 이게 윤석열 클래스인 거죠. 아무렴요. 무대뽀와 파렴치, 무도함으로 중무장한 그의 작태는 계속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입니다. 입만 열면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공정이 아닌 공신을 챙겼고 상식은 내팽개에 친 채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통합을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정치 보복 선언입니다. 측근들을 내세워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서슬퍼런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청와대 민정수석을 없앤다더니 결국 한동훈 지명자로 하여금 법무부 장관이자 민정수석 역할까지 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내각 인선이 당선인의 권한일지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고 국민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국민들이 납득하고 동의하겠습니까? 핸드폰 비밀번호를 감추고 범죄 사실을 은폐한 사람이 과연 법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벌써부터 한동훈보다 차라리 별장 성접대 사건의 김학의 전 차관이 낫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통합과
야당과의 협치를 손톱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한동훈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